안녕하세요. 부산의사 김경열입니다. 이전에 공지했던 것처럼 오늘은 고려대 안산병원 안과교실에 엄영석 교수님을 초대해서 눈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볼 텐데, 엄영석 교수님은 의대생 시절에 저랑 이런 운동을 함께 했던 사이고요. 예전에는 스케이트보드를 굉장히 잘 타셨고요. 스노보드도 뭐 거의 프로급이라서 진지하게 프로보더로 전향을 고민하셨던 굉장히 액티브하신 분입니다. 밴드도 하셨고. 어쨌든 그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교수님 소개는 연결하기 전에 잠깐 드렸는데, 제 채널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교수님 사진을 보시고 다들 목 두께가 범상치 않다, 평소 무슨 운동 하시는지 물어보신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그 질문부터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네. 저는 학생 때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스케이트보드, 스노보드 등 여러 가지 운동을 즐겨 했었는데요. 병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운동을 하지 못해서 학생이랑 전공의 시절에 비해서 한 10kg 정도 체중이 음.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제 가볍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습니다. 아, 운동 안 해서 살이 빠지는 건 되게 근육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데, 형 예전에 미스터 고대 그런 데도 나가셨잖아요. 나가서 상도 받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나가서 운 좋게 3위에 입상을 했었습니다. 그 제 자료 화면은 나중에 제가 받아가지고 사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수님의 전문 분야의 눈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이 너무 많은데, 우선 일반적인 눈에 대한 상식부터 시작해서 점점 전문적인 질환에 대한 질문으로 진행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요즘은 안경을 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라식 수술을 받아서 뭐 안경 안 끼는 저 같은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한 8, 90% 정도는 근시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들 눈이 나빠지면서 안경을 끼는 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성장기에 시력이 나빠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성장기에 눈이 나빠지는 이유는 성장기에 키가 크면서 안구 길이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각막과 수정체를 렌즈로 생각한다면 각막과 수정체에 의한 초점 거리보다 안구 길이가 더 길어지게 되면 초점이 망막에 안 맺히게 되어서 근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시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과도한 근거리 작업과 야외 활동의 감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장기인 학생 때 학교와 학원에서 학업량이 많고 실내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근시 진행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구가 이제 길이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네요, 성장기에는. 그러면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시력은 떨어지지 않나요? 네, 이제 성인이 되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우선 시력과 굴절 이상의 용어를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력은 특정 거리에 있는 두 가지 점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굴절 이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막과 수정체의 초점 거리와 안구 길이가 달라서 생기는 음. 원시나 근시를 말합니다. 시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질문이 아마도 근시 진행으로 생각하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우선 근시 진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발표된 다기관 연구에 따르면 근시 환자분들의 50% 정도는 만 나이로 15세 전후에 근시 진행이 멈춘다고 보고가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는 성인이 될 때까지 근시가 진행하여서 약 24세가 되어야 이제 근시 진행이 멈춘다고 하며, 하지만 일부에서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5년에서 10년 나이가 드는 동안 1디옵터 정도의 근시가 더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고도 근시 환자분들 중에서 병적 근시라고 해서 나이가 들면서 계속 근시가 진행해서 망막 합병증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한 25세 정도에서 멈추는데 그 이상에도 드물게는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희 어릴 때 보면 이제 근시가 왔을 때 안경을 안 쓰면 눈이 더 나빠진다는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근데 이게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부분적으로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시가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실제 근시 도수를 완전히 교정하기에 필요한 안경 도수보다 낮은 도수의 안경을 착용시켰을 때 완전히 맞는 안경을 낀 것보다 근시 진행이 빠르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안경을 안 쓰면 근시 진행이 빠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력 발달 면에서 본다면 근시의 경우에는 안경을 안 쓰면 원거리 물체가 흐리게 보이긴 하지만 가까운 곳은 잘 보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보고 생활을 할 때 그 시력 발달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시력 발달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시의 경우에는 안경을 쓰지 않으면 먼 거리 물체도 안 보이고 근거리 물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장기에 이제 어린이 때 원시 안경을 안 쓰는 경우에는 시력 발달이 되지 않는 약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꼭 안경을 착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시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굴절률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그 시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구분하는 그런 신경 발달이 좀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경을 안 끼면? 예, 맞아요. 원시 어린이 때 안경을 안 끼면 시력 발달이 안 돼서 어른이 되어서 안경을 껴도 시력을 1.0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경을 껴도 1.0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안경을 꼭 어려서부터 껴야 안경을 된다. 끼면 1.0이 나오게 발달이 되는데 눈이 나쁜 줄 모르고 방치했다가 이제 네. 안경을 껴도 이제 늦게 꼈을 때는 시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시력이 다시 좋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근시의 경우에는 성장하면서 안구 길이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음, 수술적 치료 이외에는 이런 네. 굴절 이상이 생긴 근시가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면 원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경을 안 쓰면 약시가 발생이 된다는 안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원시는 각막과 수정체의 초점 거리보다 안구 길이가 짧아서 생기기 때문에 성장기에 안구가 길어지면서 오히려 굴절 이상인 원시가 줄어들어서 좋아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TV나 컴퓨터 모니터를 가까이서 보면 이제 보통 시력이 나빠진다고 막 아이들 혼내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좀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가까운 물체를 오랜 시간 집중해서 보는 것이 근시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TV와 컴퓨터로 생각한다면 TV나 컴퓨터에 가까이서 앉아서 본다고 하더라도 책을 보는 거리보다는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TV와 컴퓨터 화면에 가까이 앉는 것이 근시를 유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TV 앞에 가까이 앉아서 화면을 본다는 것은 이미 아이들이 근시를 가지고 있어서 먼 거리에선 TV 화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앞에 앉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TV 앞에 가까이 앉는다면 시력 검사를 해보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를 가까이 본다는 건 시력이 나빠지는 원인이라보다는 결과에 가깝다. 그런 말씀이시고, 네. 책을 보는 것보다는 TV 보는 게 오히려 눈에 더 낫다.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근거리 작업의 면에서는 그럴 수 예, 있습니다. 책을 보지 말고 TV를 보여주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그럼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네, 스마트폰이 나온 지 거의 이제 20년이 되어 가는데 정말 많이 관심이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일부 연구들에서 스마트폰 사용과 근시 발생이 연관성을 찾지 못한 연구들도 있지만 최근에 10대를 대상으로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10대들이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체 시간보다는 하루 중에 20분 이상 연속해서 쉬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안구 길이가 길고 근시 정도도 더 심하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특히 야외 활동을 적게 하는 10대들에서 스마트폰에 의한 근시 발생의 영향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중간중간 휴식이 꼭 필요하고 야외 활동도 필요합니다. 미국 안과학회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20-20-20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20분마다 눈을 움직여서 20피트 이상, 즉 미터로 환산하면 6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물체를 20초 이상 바라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이제 하루 중에 전체 시간보다는 그 연속으로 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너무 오래 보면 안 좋다. 이런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저희가 넉넉히 보다 보면 20분 이상, 1시간 이상 연속으로 볼 확률이 높아서 안 좋지만 책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보지 않는 한 20분 이상 집중해서 보지 않고
고개를 드는 경우가 있어서 앞에 예. 말씀드린 책 보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어쨌든 예, 책 보는 거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블루라이트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TV나 스마트폰에서 블루라이트가 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뭐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블루라이트 차단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주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블루라이트가 눈을 나빠지게 한다는 게 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요? 블루라이트가 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앱이나 안경의 효과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보다는 훨씬 많은 양의 블루라이트가 태양빛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서 저희 인체가 태양빛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블루라이트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스크린에서의 블루라이트가 눈을 나빠지게 한다는 주장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태양에서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녀들한테 그게 유전이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력에 미치는 영향이 유전과 환경 어느 게 더 크다고 보십니까? 어떤 것이 더 큰지 우열을 나누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근시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근시이면 자녀도 근시가 될 가능성이 큰데 자녀에서 근시가 생길 가능성은 부모님 2명 중 1명이 근시가 있으면 근시가 생길 확률이 1.5배 증가하고 부모님이 2분 모두 근시가 있으면 자녀가 근시가 생길 확률이 부모님이 모두 정신 아이들에 비해서 2~3배 증가하게 됩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 활동이 감소하고 근거리 작업이 증가하는 그런 경우에 근시 발생 관련이 높은데 성장기 내에서 실내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교육열이 높은 아시아에서 근시 유병률이 높은 것도 이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환경과 유전 둘 다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양제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특히 루테인이나 오메가3에 대한 질문이 많았거든요. 이런 걸 꾸준히 먹으면 눈 건강에 뭐 확실히 효과가 있나요? 예, 2가지 모두 꾸준히 드시면 눈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루테인의 경우는 망막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 자극을 인식하는 황반에 농축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루테인을 섭취하는 것은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실제 루테인을 포함하고 있는 아레주2 포뮬라라고 황반 변성의 진행을 억제하는 약제 구성 성분에 루테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루테인을 계속해서 꾸준히 드시면 중등도 이상의 황반 변성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황반 변성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의 경우 항산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되고 황반 변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가 됩니다. 그럼 둘 다 근거 있게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 교수님 혹시 뭐 개인적으로 드시는 영양제는 없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오메가3와 종합 비타민제를 먹고 있는데, 오메가3는 아, 특히 이제 RTG 폼으로 되어 있는 오메가3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전에 이제 교란 변수를 잘 통제하지 않았던 연구들에서는 몇 년 전에 NEJM 논문에서도 나왔었는데, 오메가3를 복용하는 것이 안구 건조증에 효과가 없다고 발표가 되었고, 또 황반 변성에 현관 연구에서도 오메가3 복용이 황반 변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교란 변수가 잘 통제되지 못했고 또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오메가3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복용으로 평가했던 것도 영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안과 쪽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한 가지 RTG 포뮬라로 되어 있는 오메가3를 12주간 복용하였을 때 안구 건조증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논문에 사용되어 있던 동일한 RTG 오메가3 제품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RTG 폼 그게 이렇게 뭐 구입하려면 어떻게 찾아봐야 되나 그냥 RTG 폼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예, 나오나요? 예, RTG 오메가3라고 하면 이제 요즘에는 많이 광고화돼서 아시는 아, 분들도 있고, 네, 또 기존 제품에 비해서는 고순도, 고농도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효과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 먹어야 되네요. 방금 근데 NEJM을 약간 디스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NEJ 아닌가요?
NEJM 좀 디스하신 것 같은데 뭐 네, 어쨌든 훌륭한 논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뭐 TV나 건강 정보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은 안구 운동, 뭐 눈 스트레칭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아니면 눈알을 뭐 이렇게 좌우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거를 많이 하라고 시키던데 이런 건 뭐 눈에 좀 좋아진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과 조절을 하는 근육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안구 운동이 근시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 거리를 봤다 가까이 봤다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 안과 의사에서 이제 권고하는 20-20-20 규칙에서 한 20초 정도 가까운 작업을 하다가 보면 20초 정도 먼 것을 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것을 오래 봤을 때 조절력이 증가했던 걸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까운 거리를 볼 때 저희 눈에 일어나는 현상이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해서 수정체를 두껍게 하는 굴절력을 증가시키는 조절 작용뿐만 아니라 가까운 물체를 보려면 눈 양쪽 눈이 가운데로 모여야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로 눈 모임이 잘 안 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이 잘 안 모이니까 가까운 거리를 보려고 할 때 과도한 조절 작용이 반사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근시가 증가되어 있는 가성 근시 상태가 생겨서 먼 거리를 볼 때 흐리게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이렇게 눈모음 운동을 하게 되면 눈모으는 능력이 조금 좋아지면 가성 근시를 완화하여서 시력이 좋아지는 것으로 여겨질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온열 안대는 어떤가요? 요즘 뭐 눈을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효과가 있습니까? 네, 온열안대는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안구 건조증 환자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속눈썹 근처에 이제 눈물의 가장 바깥층을 이루는 기름 성분을 분비하는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있는데 이러한 마이봄샘 기능 부전이 동반되는 안구 건조증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온열 안대를 사용하는 것은 안구 건조증의 불편감을 유의하게 개선된다고 입증되어서 실제 치료를 위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궁금증에 대한 질문이 많았거든요. 눈이 뭐 잘 충혈되고 실핏줄이 잘 터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뭐 시력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은 건가요? 실핏줄이 터져서 충혈이 되는 것이라면 괜찮은데요. 이러한 충혈이 되는 게 포도막염과 같은 안구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충혈이라면 이런 포도막염에 의해서 녹내장이나 백내장 등과 같은 합병증이 생기게 되어서 장기적으로 시력이 나빠질 수 있지만 단순히 이게 혈관이 구불구불한 혈관이 많거나 약한 혈관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실제 실핏줄이 터지는 것은 시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코피가 자주 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피가 잘 멈추지 않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코피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비유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컨택트 렌즈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라섹 수술을 받기 전에 컨택트 렌즈를 좀 꼈었는데 그때 풍문으로 듣기에는 소프트 렌즈는 강박이 좀 안 좋고 하드 렌즈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네, 아주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소프트 렌즈는 하드 렌즈에 비해서 직경이 커서 소프트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렌즈가 검은 동자와 흰 동자 경계부를 모두 덮어주게 되어서 하드 렌즈에 비해서 각막에 산소 공급이 적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용되는 소프트 렌즈들은 산소 투과도가 매우 높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일과 시간 낮 동안 소프트 렌즈를 착용하는 것에 의한 부작용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젊은 여자분들께서 주로 착용하는 미용을 위해 착용하는 칼라 소프트 렌즈의 경우에는 여전히 산소 투과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칼라 렌즈 착용에 의해서는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프트 렌즈라고 하더라도 렌즈를 착용하고 눈을 감고 있는 경우에는 각막에 공급되는 산소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소프트 렌즈를 착용하고 잠을 자는 경우는 산소 부족으로 각막에 혈관이 자라 들어가거나 각막염의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칼라 소프트 렌즈를 착용하고 잠을 자는 것은 시력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가장 댓글이 많이 달렸던 라섹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포함해서 이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교수님도 안경을 쓰고 계신데 안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보통 안경을 끼고 계시더라고요.
안과 전문의들이 라식, 라섹 수술을 안 받고 안경을 끼는 이유가 뭔가요? 실제로 많은 안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라식, 라섹 수술을 받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저 위국 선배님이신 아, 선생님도 저 수술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도 이제 실제 라섹을 받고 백내장 수술도 잘 하시고 계시고요. 음, 근시 유병률을 80에서 90%라고 본다면 여러분께서 만나시는 안과 전문의 선생님들 중에서 안경을 안 쓰고 계시다고 하면 대부분 실제 라식, 라섹 수술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각막 공률이 43.5 디옵터이면 저는 수술을 안 받았는데도 각막 굴절력이 39에서 40 디옵터로 매우 평평한 눈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라식 수술의 상대적 금기에 해당되는 평평한 각막이어서 수술 받기가 조금 애매하였고, 또 특히 저는 안경을 벗은 것보다는 쓴 게 주변 사람들이 더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라식 라섹 수술을 안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벗으셔도 상당히 괜찮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라식, 라섹 수술이 활성화된 지도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예전에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이 수술들의 장기적인 예후는 아직 알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라식, 라섹 수술의 롱텀 팔로우 연구나 아니면 수술 후 노년에 발생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연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연구들이 요즘 많이 나오나요? 네, 라식 라섹 수술을 받고 12년 이상 경과 관찰한 연구도 있고, 최근에는 라식 라섹 수술 받은 지 10년 이상과 스마일 수술은 좀 최근에 나왔으니까 5년 이상 경과 관찰한 것을 모아서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라식 라섹 스마일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이나 피 번짐이 좀 일부 발생할 수가 있지만 이 세 가지 수술 모두 안정성이 입증되었다고 발표가 됩니다. 초기에는 좀 이제 근시가 심한 경우에도 과다하게 수술을 받아서 각막 확장증이라는 이런 부작용도 좀 있긴 했지만 그 이후로 안전한 범위로 수술하기 때문에 이제 안정성으로 입증이 되었고 무엇보다 라식 라섹 수술의 안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명한 시력이 필요한 직업인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경우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FDA에서는 1995년 라섹 수술을 승인하였는데요. 미 공군에서는 2000년부터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도 라섹 수술을 받아도 조종사가 될 수 있도록 승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라식 수술의 경우에는 라섹과 다르게 각막의 뚜껑, 즉 각막 절편을 만들어서 다시 붙여주게 되는데 이 절편이 이제 안정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2007년까지는 라식을 받은 경우에는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공군에서 라식 수술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더니 전투기 조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중력 영향이나 저산소 상태, 저기압 노출, 그리고 전투기에서 비상탈출하는 극한 상황에서도 라식 플랩이 그 절편이 안전하다는 결과를 얻게 되어서 2007년부터는 라식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전투기 조종사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나사에서도 라식이나 라텍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우주인으로 지원이 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었고, 장기적인 안정성이 면에서 본다면 미공군에서 라식, 라섹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사실은 3년마다 시력의 질이 좋은지 재인증을 받아야 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이러한 재인증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서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해서도 엄격한 미국 공군에서 승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 공군 조종사나 뭐 우주인까지 뭐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거의 뭐 위험성은 좀 없다고 봐야겠네요. 장기적인. 그런데 이렇게 수술을 받으면 뭐 녹내장, 백내장 아니면 뭐 망막 변성의 뭐 발생 확률이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시중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라식, 라섹 수술 자체는 녹내장이나 백내장, 망막 변성 발생을 증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시 자체가 근시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되고 또 특히 주변부 망막의 변생이 발생하기 때문에 라식, 라섹 수술과 상관없이 김 원장님이랑 저처럼 근시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상대적으로 정시안보다 녹내장, 백내장, 망막변 발생이 높게 됩니다. 다만 이제 라식이나 라섹 수술 후 혼탁을 줄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 안약이 안압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잘 보인다고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원래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면 안압을 측정하게 되는데 방문하지 않고 받은 안약만 계속 사용하다가 안압이 증가하게 되어서 녹내장이 발생되는 경우는 가끔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은 아니지만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다 근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녹내장, 백내장이 발생할 확률이 원래 높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럼 양안 시력차가 심한 경우에는 한쪽만 뭐 라식 수술을 받아도 괜찮나요? 네, 양안 시력차가 심한 경우에는 한쪽만 수술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백내장 수술의 경우에도 한쪽만 심하면 한쪽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요즘은 스마일 라섹이라고 최신 수술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 라식과 비교해서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기존 라식은 앞에서 이제 전투기 조종사 안정성 때문에 각막 뚜껑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막 뚜껑인 절편을 만들어서 들어 올리고 레이저를 조사해서 아래쪽 각막을 깎아서 근시를 교정하여 다시 절편을 덮어줍니다. 그럼 이때 기존 라식은 각막 절편을 만들어 들어 올릴 때 절편 둘레의 한 10% 정도가 각막에 온전하게 붙어 있고 다시 절편을 덮어주어 부착이 되게 되는 건데요. 스마일 라식의 경우에는 절편을 만드는 대신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해서 절편 아래에 해당되는 모양을 다 깎아서 굴절 이상 교정에 필요한 각막 실절 부위를 절개해서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그 잘라진 각막 절편을 분리해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반 라식은 실제 절편 둘레의 10%가 온전하게 붙어서 다시 덮어준다면 스마일 라식은 그 작은 절개창이 한 10%만 절개창을 만드니까 기존 라식에 비해서 90%가 온전하게 붙어 있는 좀 더 이제 안정성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라식은 90%를 잘라서 열은 다음에 들어가는데 스마일 라식은 10%만 잘라서 그 밑에서 이렇게 해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덜 침습적이지만 그 예, 시력 앞에서 교정 효과는 예. 예,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에서 이제 10년 이상 라식 경과 관찰과 5년 이상 스마일 라식을 비교했을 때 시력 교정 효과는 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정 효과 자체는 그리고 비슷하다. 예. 네, 그리고 절편의 안정성은 전투기 조종사에서도 안정한다는 걸 알려졌는데 가끔 이제 라식 절편이 이제 분리되는 사고를 당해서 오시는 분들을 보시면 당구를 치다가 당구 큐대를 앞에 친구가 뒤로 돌렸는데 큐대에 절편이 찍혀서 온다든지 이제 그 일하시는데 두꺼운 고무줄 작업을 하다 튕겨서 눈에 맞아서 네. 절편이 분리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평생 아무나 잘 경험하지 못할 정도의 강한 충격이어서 이런 네.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경우에는 수술 안 받았더라도 이렇게 좀 눈에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스마일 라식 말고도 더 최근에 뭐 개발된 그런 최신 수술 방법 같은 것도 있나요? 저희 대한민국이 워낙 이런 여러 의학 기술에서는 앞서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안과에서 접하게 되는 스마일 라식이나 웨이브 프론트 가이드 라식, 안구 트래킹 기술들은 모두 최신 수술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또 라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제 나이가 들면은 라식 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도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노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근시가 있는 경우에는 노안이 생기더라도 안경을 벗으면 가까운 곳이 잘 보이기 때문에 라식 수술을 안 받은 경우에는 멀리는 안경을 끼지만 핸드폰이나 책을 볼 때 안경을 벗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게 되면 멀리는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안경을 벗게 되지만 핸드폰이나 책이 안 보여서 다시 이제 돋보기라는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원래 라식 라섹 수술의 목적이 안경을 안 쓰기 위해서 시행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라식 라섹을 받고 안경은 벗었는데 돋보기가 쓰게 된다면 큰 수술에 이점이 없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백내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라식 라섹 수술을 해도 시력 교정이 안 되어서 큰 의미가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라섹 수술을 잘 안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노안이 와서 그렇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하는 시력 교정술 중에 아니 뭐 시력 교정술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백내장 수술하면서 인공 렌즈를 넣을 때 요즘 다초점 렌즈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걸 노안 수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다초점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